진주에서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공룡 화석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화석 보존 상태나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어서 학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이 산업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전 보존이냐 아니면 현지 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진주 공룡 화석의 내막을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진주 공룡 발자국 어디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주의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구역. 퇴적층이 보이는 지층에 공룡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혔습니다. 길이 1m에 이르는 큰 발자국은 공룡 중에 몸집이 가장 큰 용각류의 뒷발자국입니다. 발자국 안에는 발톱 자국과 벌집 모양의 피부 표면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발도장을 찍은 것처럼 지문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석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또 다른 공룡의 앞발자국. 공룡의 5개 발가락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발자국의 형태를 보고 뼈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모두 277개. 약 1억 1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 길이가 40-50cm 정도 되는 대형 육식 공룡의 발자국도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견되는 사례입니다. 발자국 길이가 1.5cm밖에 되지 않는 소형 육식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등도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걸었느냐, 새끼는 데리고 다녔느냐, 뭐 떼지어 살았느냐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네, 오늘 이 얘기 함께 나눌 대표 감시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룡 화석 보존 시민 모임 최승재 공동집행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저희 가보셨겠죠? 방금 화면에 보였던 곳. 예, 저희 진주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간 게 세 번 있는데 이제 네. 진주시의회, 그다음에 저희 시민 모임, 네. 시민 소통이 차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 저는 이제 세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면은 네. 지금은 이제 지층 3이 지금 나와 있는 중이거든요. 보면은 소형 육식 공룡인데 굉장히 많은 발자국들이 밀집도 있게,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분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더 듣다 보면은 그 발자국은 골격과 달리 발자국 화석은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답니다. 아. 거기가 뛰었는지, 걸었는지, 애정을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더 마음이 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몇 개 정도가 거기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1층, 2층은 이전을 한 거고요. 네. 수백 개 정도는. 근데 지금 3층만 7,714개로 지금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7,700? 예, 이것만 하더라도 볼리비아의 5,0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볼리비아는 5천 개가 지금까지 최대였는데 예, 예. 지금 진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자국이 한 곳에 찍혀 있는. 예, 지층 3만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하면은 수만 개라고 지층 추정. 3이라는 건 위원장님께 1, 2, 3 이렇게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가 깊이. 위에가 제일 위에. 지층 1, 지층 지층 2, 이, 지층 4 지층 이래서 밑에 8층까지 내려가는 걷어내면서 예, 걷어내면서 계속. 한 층씩 보이는 거죠. 그게 전체 뿌리 산단 전체 면적의 3% 정도 네. 이제 분포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 3, 4, 8까지 있으면은 지금 1, 2 교도가 이제 3견만 나온 게 아까 7,000여 점이라는 거죠. 3층만. 그치, 3층만.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온 게 한 1억 년 전, 1억 년 전에 공룡이 피부 발견이 된 것이고 네. 보니까 외신하고 이 학계에서는 엄청난 반응이더라고요. 완벽하고 매우 정교한, 퍼펙트하다고 화석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존하면은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랬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고 진주 시민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듣기로 이 화석 발견 당시에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던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1층, 2층 나왔을 때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근데 세계 최대 규모가 이제 확인되고 난 뒤에도 이제 사실 이게 언론이 접근하려고 하는 게 통제가 좀 있었고. 어디서 통제한 거예요? 그 이제 시공사, 그러니까 뿌리 산단 이제 산단 시공사에서. 해서 이제 좀 그랬었는데 이후 사실 저희가 시민 모임이 결성되고 난 뒤에 이제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15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이제는 너무 대규모로 그 보존 결정이 어떻게 할지 결정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알려지면 안 된다. 압박으로 느껴지는 생각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진주시랑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 이제 자제를 요청하고 사람을 20명 정도로 축소를 해라. 그러니까 20명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축소를 해라. 이렇게 자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 20명 부럽네요. 우리 이제 거기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 일단 뭐 네. 대표자로서 간 것 같고요. 네. 뿌리 산단이 보면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데 40%가 진주시일 거고요. 그다음에 60%가 민간 사업자인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죠. 2020년 3월에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1층, 2층 했을 때는 뭐 좀 나왔을지 몰라도 이제 3층에 나왔을 때 한 7천적이 나오니까 세계체도 나오고 외신과 학계나 언론이 이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이 보존적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산단이니까 지분도 진주가 가지고 있고 또 시공사는 60%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애매한 거죠. 이게 그런데 진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결정이 6월 말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남은 시점이 되겠죠. 그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촌 뿌리 산단하고 항공 산단 이게 대해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데 여기 이제 화석이 발견되니까 공사가 당연히 뭐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조선공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 상당히 난감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죠. 통상 이게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급 유물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 공사 감리단에서 적정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에게 문화재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식으로 조사를 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조사 기간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정밀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은 현장 보존이라든지 필요 조치를 명령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걸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6월 말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미치는 파급은 크죠. 왜냐하면 수급 인력이라든지 자재 그다음에 이 다음 또 공사를 그 뭐 시공사들은 또 예정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가 일단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그 뿌리산단 본부 측에서 조금 얄미운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요? 연구 지질학자에게 경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조사란 연구자한테 이제 이거 네, 좀 비밀을 그런 거죠. 지켜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갔다. 계약을 할 때 네. 김경수 교수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뭐 비밀 해봐 약속 같은 걸 좀 맺기는 맺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언론에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대중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압박이 들어왔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왜 이걸 감추려고 하는 그냥 열어놓고 도리어 더 많이 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활용 방안도 같이 좀 진주시 시공사만 끙끙대지 말고 학계와 시민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활용 방안도 같이 좀 모색하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만 듣기에도 지금 이 뿌리산단에서 발견된 공룡의 화석들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보존을 그 자리에 현장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을 해서 보존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요.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지금 이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화석 산지의 세계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전 보존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 현장의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전 보존이라는 거는 이제 보존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가치를 굉장히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옮기게 되면은 3분의 1 이상, 많으면 3분의 2 정도까지를 갖다가 훼손을 하게 됩니다. 잘라서 다시 옮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결국 비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는 360 이전 비용은 이전 보존은 10억,
근데 그 현지 보존은 360억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르게 좀 추산을 해봤을 때 이 막대한 양을 관 외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 내 진주 시내에 보존을 하려면은 수장고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토지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들죠. 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예, 이거는 그 현지 보존되면은 도시 그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비용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실제는 현지 보존이 훨씬 더 적게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거기에 현장 보존이 좀 이제 유지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이 토지가 이제 균열이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존하기는 좀 힘들 때는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균열이라든지 현장 보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발굴된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현장 보존 결정 나면 현장 보존 비용의 70%를 나라에서 대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전 보존을 결정 나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시나 주식회사 측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 추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유네스코에 만약에 지정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그러면 현장 보존 아니면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고성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한 콜로라도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성공 사례들이 현장 보존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 제가 통계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딱 발굴된 부위만 보면 30만 평 중에 0.03%래요. 물론 더 발굴될 수는 있지만. 위치는 뭐 좀 한가운데예요? 뭐 네, 그쪽이. 어떤 가운데입니다. 아, 중심이에요? 또 산단에? 네. 아. 저는 그 중심이니까 더 랜드마크로 하면 딱 좋을 것 산단 같은데 랜드마크. 어찌됐든 시가 거기 일부밖에 안 되니까 매입해가지고 산단하고 병행하면 엄청난 저는 브랜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뿌리 산단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이제 제조업의 가장 기초이고 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 얘기가. 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분양률도 10%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업종을 더 이제 변경하면서 확대할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남도에다가. 진주시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여튼 그 산단의 성격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녹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고려 토성도 나왔어요. 거기도 현지 보존 결정이 나고 한 뒤에 녹지로 변경이 지금 녹지로 이제 돼 있고요. 뿌리 산단 내에서요? 예, 예. 오, 그게 대단한 땅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도 네. 이 현지 보존 결정이 되면은 사실 토지 비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그걸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경남도청에 문의를 한 결과 현지 보존 결정 나면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체 아까 면적 따졌을 때 필지로 따지면 네 필지거든요. 그러니까 250평 규제하면 해봐야 아까 말한 30만 평 중에 10,000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25평 중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기업 한 4개 정도 들어온다고 상상했을 때 그게 기업 4개 들어오는 거 맞냐? 현지 보존해가지고 랜드마크나 어떤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문화적 보존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산단에 간다 그러면 옛날에 공돌이 이미지 없습니다. 딱 화이트 칼라하고 핸드폰으로 제조 이렇게 물건하고 고급 카페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보이는 공단의 예쁜 정원에 뭔가가 있고 이런 걸 다 꿈꾸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젊은 인구의 유인책도 저는 효율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물론이죠. 같이 함께 가야 네. 된다. 진주시가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성 같은 경우에 상종암이 상당히 강강장원화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진주, 고성, 함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지역이 이 퇴적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흙이 퇴적돼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다른 지역과 달리 선명하게 발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이번에 뿌리 산단에서 나와서 최대 3층만 했는데도 최대 규모로 나왔잖아요. 네. 이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다면은 이 일대가 세계적인 어떤 이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느냐 그리고 뭐 이전 보존을 하느냐 현지 보존이냐 이걸 결정하는 건 문화재청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심의를 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까? 그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보면 네. 그 보존 가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 문화재에 대한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존 상태 발굴했을 때 어느 정도 보존 상태인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 문화재의 접근성이 용이하냐, 어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 경관하고 조화가 있는지, 또 관광지와 연계성이나 군집도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자체의 어떤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활용성에 대한 그런 것도 꽤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근데 이곳 말고도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산지가 3곳이나 더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이렇게 굉장한 도시인지 저는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몰랐거든요. 보니까 가진리, 이제 혁신도시 내, 그다음에 유수리 일대 천연기념물로 벌써 3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번 보세요. 다 세계 최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밀집지, 세계 최소형 공룡 발자국 발견지, 세계 최초 소형 공룡 발자국 피부 화석 발견지. 그러니까 외신과 학계에서는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이런 것을 떠들어서 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잘 정답. 모르시는 거죠. 만약에 개발 사업 현장 아니고 자연환경 속에서 이거 알려졌다면 이미 세계 최초 해갖고 보도 엄청나게 아마 진주시가 해서 관광 자원화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산단 내에서 지분을 40% 갖고 있는 진주시기 때문에 보존에 관련된 비용 때문에 아마 이것들을 문화재청까지 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주의 그럼 이런 다른 화석들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남과학교육원 화석전시관. 과학교육원 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화석이 발견되자 당초 설계를 변경해 화석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산에 있던 과학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사 중에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새 발자국, 그다음에 거북이 발자국, 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화석들입니다. 살아있는 화석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진리 화석은 원형을 보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른 2곳의 화석산지는 어떨까요? 지난 2011년 혁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나온 2,500여 개의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전시관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개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놓은 지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발자국이 이렇게 뭐 하우스 집도 지났어요. 네네. 일반인도 못 가고 사람도 없고 돈 깨들었을 건데요. 네. 그리고 저거 보고 이런 건물들 하는 사람 다 죽었다니까. 이제 주차장도 있고 내가 뭐 레스토랑도 좀 해보고 위에 해보다 그러다가. 단일 화석산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유수리 화석산지는 백악기 다양한 생태를 보여주는 보고. 하천변을 따라 넓게 분포된 화석들은 훼손이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서 도굴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화석이나 새롭게 드러나는 화석이 많지만 보존 조치는 전무한 상황. 관리시설이라곤 진주시가 설치한 CCTV 4대가 전부입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옆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가 조치를 해가는지 안 해가는지 그건 잘 모르죠. 개간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없지. 공룡 발자국 본다고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맨날 뭐 왔다 가도 내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 얘. 이 돌에 뭐 풀도 시뻘해가지고 그래서 길을 맨날 놔야 뭐 놀러 오는 사람들도 한 번 오는 사람들도 구경해갖고 잘해놨다 싶어서 한 번 더 올까. 그런데 뭐 한 번 왔다 간 사람들 옷 안 하는데 뭐. 진주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도굴이라든지 훼손 같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인 이제 관리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이런 화석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3곳 외에도 진주에서 발견된 화석산지는 20여 곳. 귀중한 자연유산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시급합니다. 근데
인용 발자국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어놓고 왜 개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창희 시장 시절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진주시와 이제 경남개발공사 그때 시공사였죠. 이제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6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봤지만은 학예사를 이제 전문 학예사를 채용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일관성을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유술이나 이렇게 진성 내동에 있는 화석 산지를 좀 더 보호를 좀 하고 지금 이제 발굴되고 있는 정촌 화석 산지에 대해서도 좀 그 현지 보존과 함께 이것을 실제 다 묶어서 백악기 공룡의 놀이터 진주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좀 진주시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핑크빛 모드만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성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고성이 지금 이제 4년마다 엑스포를 했잖아요. 근데 엑스포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이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 수가 150만 명. 네. 그 고성보다 훨씬 더 진주층은 이미 브랜딩이 다 됐잖아요. 아까 보니까 외국 분들이 브랜딩 다 해주셨대. 한 개 더 추가하면 아시아 최초 대형 거북 보행렬이 발견된 곳이라고도 합니다. 대한지질학회에서 작년에 이제 그 용역 보고서에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그 진주 일대의 백악기 화석산지와 지질공원에 대해서 국가지질공원 유망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지질유산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산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 개발을 도모하는 이제 제도인데요.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망 후보지인 이제 진주, 사천, 하동, 고성 여기가 사실은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또 생기는 거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진주시에서 이걸 추진을 지금 할 준비가 못 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6월 20일 날 지질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무국에서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경남도에서는 갈 예정인데 진주시는 간다는 아직 답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진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는데 이런 정도거든요. 이거 잘만 하면 진짜 엄청난 대박이 날 수도 있겠는데. 예, 대박이 날 수 있겠는데. 진주시만 하더라도 국가지질공원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용역 그 보고서 참석했던 저희 이제 경상대학교 조성성 교수 입장이고요. 근데 세계 지질 공원을 하려면은 여기에 사천, 고성, 하동이 좀 같이 하면은 이게 세계 지질 유산 그 공원으로도 가능하겠다. 요거는 산단이지만 정말 잘만 만들면 처음부터 설계부터 기획부터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현지 보존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국가지질공원이라든지 진주 사천 요 일대를 전부 다 이 하나의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기대되는 곳이라서 진주시가 이번에 좀 발맞춰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진주시 소유물이 아니에요. 진주란 이름을 빼고 뭐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지질공원 해서 이거 전 세계인이 향유할 문화유산이지 진주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진 주체는 또 지자체로 또 이렇게 한정이 됐다 보니까 진주시가 나서고 경남이 협력을 하고 시민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문화재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지자체와 또 이걸 보시는 시민들의 이 적극적인 보존 의지가 있다면 1억 년간 잠들어 있었던 공룡 화석이 진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브랜드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시자들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지어서 경제 활성화를 외치던 시대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든든한 도시, 또 1억만 년 전 공룡이 친구가 되는 도시, 이렇게 개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고민하는 열린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